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어김없이 제가 아침 현재 7시 운동을 나왔습니다. 자, 바다에 파도 소리를 들어가면서 고기 잡는 어선을 바라보면서 제가 아침마다 운동을 하는데요. 자, 주로 맨발 걷기를 바닷가 물속에 들어가서 맨발 걷기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해안선으로 4km 되는 데를 1시간 정도 걷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고기배가 여러 척이 고기잡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있었던 일을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할까 합니다. 자,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50대 남성분이고요. 제가 수도권에 약 50대 남성분이 한 10여 명 정도 저한테 의뢰해서 소개를 받기를 원하고 소개를 해드리고 하는데, 이분 사례 같은 경우는 제가 상담을 할 때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60대 중반의 여성분들이 대다수 평균이고, 그래서 50대 남성분들, 물론 여성분들도 50대가 있습니다. 50대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나이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 것을 감안해서 교제를 해야 된다라고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본인도 충분히 수긍을 하고 뭐 여러가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은 소개를 받기를 거부하셨습니다. 예, 물론 본인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하지만은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인연이라는 것이 며칠 사이에 당장 어떤 분을 만나고 어떤 분과 통화를 하고 그렇게 기대하는 자체가 그거 쉽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며칠 사이에 조급함을 드러내고 성급함을 드러내고 그래서는 절대로 인연을 못 찾습니다. 좀 느긋한 마음을 갖고 조급함을 버리고 자신을 믿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그런 마음이 없으면 인연 만나기가 참 힘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나이를 떠나서 나이가 많든 적든 대부분 남성분들의 70~80%가 성급함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우리가 밥을 하더라도 뜸을 들이고 그런 시간이 필요하듯이 불에 콩 구워 먹듯이 그렇게 후닥닥 며칠 이내에 소개가 잘 안 된다고 본인의 성급함, 조급함을 드러낸다,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좀 경솔한 생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물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이해는 충분히 하지만은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성급함, 조급함을 좀 버리고 느긋한 마음, 그런 마음을 갖고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누차 얘기를 했지만은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 여자분이 5살, 10살 많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반대인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나이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70대 중반의 여성분하고도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면 과거에 5년, 10년 나이 차이 나는 분하고 남자분이 나이가 적은 거죠. 그런 분하고 동거를 해봤다, 교제를 수년간 해봤다. 물론 장단점이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은 좋았다, 긍정적인 어떤 반응을 보이신 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남자분 입장에서는 누나 같고 엄마 같고 같은 그런 감정을 좀 느낄 수 있고요. 또 여성분 같은 경우는 젊은 친구와 젊은 연하의 남자와 교제를 함으로 인해서 본인 스스로 나이를 젊게 하려고 노력하고 헤어스타일이라든지 피부라든지 여러가지 관리를 잘 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나이가 많든 적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 따뜻한 마음, 챙겨주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단점을 이해하는 마음이 핵심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중요한 것은 조급함을 버리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노력하는 모습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조급함을 버리고 성급함을 버리고 이성 친구를 사귀려고 하는 끊임없는 노력 도전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자산을 탐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남성분도 일부의 남성분도 그런 분이 계시고 여성분도 일부의 여성분이 계십니다. 제가 소개를 할 때 여성분에게 또 남성분에게 누차 강조하는 얘기는 절대로 교제를 하는데, 전화 교제를 하는데 아직 만나지도 않고 아직 충분한 어떤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인데 아파트 평수가 몇 평이냐, 노후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느냐, 이런 걸 질문을 하는 분이 의외로 많아요. 그렇게 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어떤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스럽게 서로 소통을 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자연적으로 아파트 면적이 어떻게 되고 자산이라든지 경제적인 어떤 상황을 다 파악할 수 있는데, 굳이 상대방의 호구조사 하듯이 물질적인 그런 걸 논하고 얘기를 꺼내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 알아야 될 것은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떻고 인성이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지내고 싶냐, 기타 등등, 맛집을 다니고 싶냐, 그 다음에 여행을 다니고 싶냐, 이런 걸 서로 소통하고 재밌게 살 것을, 재밌게 지낼 것을 서로 소통하고 얘기를 나눠야 되는데, 무슨 재산 호구조사 하듯이 그렇게 깐깐하게 물어보고 해서는 상대방이 불쾌감을 드러낼 수 있고요, 싫어할 수 있는 것이죠. 지난번에 제가 나이 드신 지긋한 나이 드신 분에게 여성분을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남성분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여성분을 만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뭘 잘해줘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기타 이런 얘기를 들어서 정내미가 떨어졌다, 오만정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남자분 입장에서 유리하게 얘기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또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남성분이 마음에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고 여러가지 교제를 거부하기 위해서 그냥 던지는 멘트일 수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서로 감정을 건들만한 그런 멘트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누차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남의 자산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소중한 자산은 그 사람 거지 본인 것이 될 수가 없고요. 본인의 자산도 소중하면 타인의 자산도 소중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남자분이 여성분에게 아파트가 몇 평이냐, 모아놓은 돈은 얼마나 있냐, 노후 준비는 돼 있냐, 빚이 있냐 없냐, 이렇게 꼬치꼬치 물으면 어떤 여성분이 좋아하겠습니까? 절대로 좋아하지 않고요. 이 남자 이상합니다. 절대로 교제를 하고 싶은 생각이 사라지듯이, 반대로 남성분 입장에서도 여자분이 그렇게 물으면 결코 싫은 것이죠. 결코 교제를 하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지는 것이죠. 어떤 여성분은 본인이 아파트도 있고 능력도 되고 연금도 충분히 본인이 생활할 정도의 충분한 연금도 나오고, 그런데 본인의 눈높이를 절대로 못 낮추는 그런 여성분도 제가 수많이 상담을 해봤는데요. 본인의 수준에 맞는 남자분을 찾기 위해서는 글쎄 주변 지인들이 소개를 몇 번은 해 주셨겠죠. 그렇지만은 결국은 소개를 받지 못하고 카파트 홍보 채널이 됐던 기타 채널에 문을 두드릴 정도면 본인도 어느 정도 눈높이를 낮추고 생각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본인의
자신을 좀 돌아볼 줄 알아야 되는데, 또 자신의 처지를 너무 알지 못하고, 그 다음에 파악을 못하고, 분수 파악을 못하고, 상대방의 수준 높은 것만 바라보니까 결국 매칭이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얘기는 눈높이를 낮춰라. 제가 싱글 모임도 4차에 걸쳐 갖고 했는데요, 그분들에게 미리 서두에 항상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생님의 과거의 화려함, 학력, 명예, 무슨 박사, 학위, 기타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이쁘고 날씬하고 허우대가 멀쩡하고 잘생긴 그런 분을 찾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중년의 삶, 노년의 삶이 재밌고 행복하고 즐겁기 위해서 이성 친구를 찾는데, 그런 기준을 들여댈 것이 아니라, 지금은 서로를 위하는 따뜻한 마음, 순수한 착한 마음을 갖고 있는 분을 찾기 위해서 이쁘고 날씬한 것보다는 내면의 아름다움, 외모보다는 내면의 아름다움이 이쁘신 분을, 그런 멋진 분을, 인성과 인품을 갖추신 분을 찾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것이니까 그런 분을 찾으세요 라고 늘 강조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주변의 구독자분, 주변 지인분들이 수많은 사람들 소개를 해서 소개를 받아 보신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텐데요. 인연을 찾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소개를 받아 보시면 남성분 입장에서 10명의 여성분을 소개받아 봤자 9명, 8명, 9명은 아마 여러분들 남성분 입장에서 마음에 들지 않을 겁니다. 합가를 조건으로 공동명의를 하자, 생활비를 얼마나 달라, 기타 요구 조건이 엄청나게 많았을 겁니다. 아마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서 저한테 남성분들이 문을 많이 두드리고 이러해서 정말 오만정이 떨어져서 더 이상 지인분들로부터 소개를 받고 싶지 않다, 그래서 문을 두드리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반대로 여성분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남성분들이 주변 지인분들이 남성분 10명을 소개시켜 준다 치더라도 8명, 9명은 아마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인성이 좀 괜찮고 남자분이 괜찮다라고 생각해서 교제를 해보면 너무 가진 게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좀 여유가 있고 자산 규모가 있고 좀 먹고 살만한 것 같아서 교제를 해보니까 성격이 너무 괴팍하고 다혈질에다가 너무나 이 인성이 제대로 박혀 먹지 않아서 교제를 더 이상 할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신 여성분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인성도 갖춰지지 않고 능력도 없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조건이 맞지 않아서 정말 교제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신 분들도 꽤 많다라고 제가 얘기를 듣습니다. 사실 가바통고 채널에 문을 두드리신 분의 80~90%는 다른 채널에도 문을 두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어딜 가든 여기서 인연을 찾든 다른 채널에서 인연을 찾든 다른 지인분들이 소개해서 인연을 찾든 그것은 구독자 각자의 마음이지만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디에서 인연을 찾든 간에 반드시 눈높이를 좀 낮추시고 생각을 좀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수준에 맞는 그런 분을 찾아야 되는데, 본인의 수준은 저평가 있으면서도 낮으면서도 본인이 되게 아주 잘나고 아주 멋진 분으로 착각하고 그렇게 너무 상대방을 높은 분을 찾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그렇게 과거처럼 바보도 아닌데 그런 사람을 만나 주기는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본인의 수준에 맞는 분을 선택을 해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매일같이 하는데요. 좀 중복되는 얘기도 있고 두서없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끊임없이 이성 친구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도전하라는 말씀과 그 다음에 눈높이를 낮추라는 얘기와 그 다음에 본인의 수준에 맞는 그런 분을 찾아야 되고 물질을 논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은 뭐 서너 가지 제가 강조한 내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이성 친구를 사귀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한 참고사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질을 논해서는 결코 이성 친구로서 오래 교제가 될 수가 없고요. 금방 교제가 멈추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도 전해들은 한 남성 구독자분으로부터 전해들은 건데요. 빚을 갚아달라 그래서 빚을 갚아줬고 또 뭐 기타 뭐 등등 비용이 뭐 한 1,500~600만 원이 한 5~6개월 만에 그렇게 들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문제는 그렇게 요구하신 여성분도 문제지만은 본인이 빚이 진 것은 본인이 해결해야 되죠. 왜 이성 친구한테 그걸 요구를 합니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빚이 있어서 힘들어하면 이성 친구가 갚아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남성이 원해서 갚아주는 거하고 본인이 요구를 해서 갚아달라고 징징거려서 갚아주는 거는 또 차원이 다른 것이죠. 그러면 정말 교제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원해서 갚아주면 그것을 뭐 사랑하는 마음, 좋아하는 감정이 있어서 갚아주는 건데요. 마지 못해서 갚아주는 거다, 왠지 찝찝한 마음으로 갚아주는 거다, 그러면 결코 교제가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벌써 사람을 물질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람을 물질로 취급하고 보게 되면 절대로 교제가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거든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여성분과 교제를 했는데 처음에는 20만 원을 요구해서 20만 원을 돈을 주고 그 다음에 또 좀 지나니까 100만 원을 요구해서 또 100만 원을 얘기해서 거의 반 협박식으로 만약에 주지 않으면 헤어지겠다 이렇게 거의 반 협박식으로 요구를 해서 또 100만 원을 줬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조금 지나서 이제 자기는 빚이 있어서 일을 하러 나가야 되겠다, 이제 앞으로 만나기가 힘들겠다, 뭐 오만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그 남성을, 순수한 남성을 꼬드겨서 결국은 또 뭐 1,000만 원을 빚을 갚아달라고 해서 빚을 또 갚아줬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남성분이 이제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요. 그래서 여성분도 문제가 있지만은 선생님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경솔한 행동이죠. 그렇게 뭐 여성분이 원해서 갚아달라 그래갖고 갚아줬으면 그걸로서 뭐 깔끔하게 있든지, 처음부터 그것이 아까워서 뭐 절대로 빌려주지 말든지 주지든 말든지 해야지. 본인이 의사가 있어서 빌려준 거고 준 것인데 그걸 갖고 지금 와서 아까워하고 배 아파하면 그거는 뭐 선생님이 경솔한 행동이죠. 왜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 당시에는 자기도 뭐 여자분하고 잘 지내보려고 뭐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절대로 잘 지낼 수가 없습니다. 여자분은 어떤 흑심을 갖고 어떤 상대방을 호구로 생각하고 물질을 추구하기 위한 대상으로 생각하고 접근한 것이고요. 남성분은 나이는 먹어도 그러한 것을 모르시는 분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이죠. 여성분도 일부 있습니다. 여성 구독자분인데요. 그분도 뭐 이혼의 아픔을 겪고 또 남자분을 어떻게 알게 돼서 교제를 하다가 남자분이 혼인신고 하자고 해서 혼인신고를 해서 그때부터는 돌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를 해달라, 무엇을 차려달라, 무엇을 해달라, 기타 등등 해갖고 돈을 또 수천만 원을 들여서 빚을 얻어서 해줬는데 결국은 남자분이 또 일부러 여자분하고 헤어지기 위해서 또 여러가지 뭐
부정행위, 저 바람을 피우고 기타 등등 이런 걸 해서 여자분들이 머리 아프니까 이제 헤어지게 된 거죠. 결국은 그 빚은 누가 안게 되는 겁니까? 여자분이 다 떠안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입는 것은 그 경선하게 행동한 분의 몫이 되는 것이죠. 남자분도 여성분에게 어떤 뭐 금전적인 물질적인 걸 생각하고 접근하신 분이 간혹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늘 항상 조심하라, 항상 체크하고 항상 물질적인 것을 얘기를 하거나 논하게 되면 절대로 교제를 하지 말라고 남자분 여자분에게 늘 강조합니다. 아마 가파통보 채널에서만 이러한 얘기를 할 겁니다. 다른 채널에서는 뭐 거의 하지 않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저는 중년의 노년의 나이에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채널의 문을 두드렸다가 물질적 경제적인 어떤 정신적인 손해를 입지 말아야 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제 얘기를 들으면 뭐 아이고 이런데 문을 두드렸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구독자가 좀 떨어져 나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뭐 구독자 몇 명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정말 구독자분들이 조심하라는 차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차원에서 저는 과감하게 교육적인 내용, 주의사항도 서슴없이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거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뭐 우리 구독자분 입장에서 생각을 많이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은 저도 사람인지라 완벽한 사람이 아닌지라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고요. 나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구독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사명감을 갖고 하려는 그런 마음만 조금 알아주셨으면 저도 용기가 날 것 같습니다. 항상 도전하시고 용기 내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